안녕하세요. 네, 오투미술학원 친절한 준서씨입니다. 네, 되게 오랜만에 지금 영상을 이렇게 찍게 됐는데요. 지금 저는 아이들 정시 입시 특강을 진행 중이어서 제가 영상을 찍을 기회가 많이 없었고요. 이제 곧 2주 후면 이제 가군 시험이 시작되게 되는데 시험을 보는 이제 학생들이 좀 어떤 자세로 이제 시험을 준비해야 되며 네, 시험을 들어가는 데 있어서 시험장에서 어떻게 해야 되는지 이제 그런 것들을 합격생의 이야기를 토대로 좀 정리를 해 드리려고 합니다. 뭐 제목을 정한다 그러면 수시 5관왕의 네, 비밀 뭐 이렇게 정해 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이번에 수시 6개 중에 5개를 합격한 친구가 있어요. 그것도 수도권 안쪽으로. 정말 오랜 기간 데리고 있었던 학생이고 네, 고3 때, 재수 때 너무 좀 안타까운 예비번호로 떨어진 학생이라 그것도 뭐 예비번호가 10번이다, 뭐 15번이다, 뭐 그런 번호도 아니고 정말 최종 예비 1번, 2번 네, 이런 점수대로 떨어져서 삼수를 하게 된 그런 학생이었어서 네, 장기간 데리고 있었던 학생이었던 것 같아요. 네, 근데 그 학생이 너무나도 열심히 잘 해준 결과로 그렇게 6개 중에 5개를 합격하게 됐었고요. 네, 그 이야기에 대해서 학생이 이제 인터뷰도 했었지만, 네, 지도한 이제 선생님의 입장에서 또 그러한 이야기를 좀 풀어드리려고 해요. 이제 붙는 사례와 떨어지는 사례들을 이제 학생들의 어떤 재현작들을 통해서 이제 습득을 하게 된다라고 한다면, 붙는 학생들은 학원에서 그린 것과 거의 똑같은 상황의 그림들을 그리고 오는 경우들이에요. 네, 물론 시험장에서 나오는 소재를 저희가 미리 알고 미리 학습시킬 수 있는 부분이 아니기 때문에 학원에서 한 것과 시험장에서 한 것은 분명히 소재적 차이가 나타납니다. 학원에서 수업한 부분들이 전혀 보여지지 않는 형태의 재현작을 보게 되면 이 그림은 떨어졌구나 라고 판단을 할 수밖에 없어요. 네, 그래서 그런 절차 기억이라는 부분이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새기시고 네, 그 부분이 시험장에서 반드시 이행될 수 있도록 연습해 주는 게 굉장히 중요한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첫 번째가 절차 기억이었다면 두 번째는 구성의 이해입니다. 저희 미술하는 학생들의 특성상 좀 애니메이션을 좋아하는 경우가 많아요. 특히 일본 애니메이션들을 많이 좋아하고 그런 일본 애니메이션을 많이 보고 어떤 그 습득하는 과정 중에서 언어라는 부분도 같이 습득이 돼서 일본어를 잘하는 친구들이 생각보다 되게 많더라고요. 네, 그런 것처럼 저희는 그림으로서 소통을 하는 직업을 가져야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림으로서 이야기하는 법을 배우는 게 구성에 대한 이해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준영이가 그 가천대에 가서 합격한 그림도 이렇게 보시게 되면 이제 금속 재질로 된 시계를 받았었고요. 그 시계 공간 속에 반사된 무당벌레를 그려냄으로써 합격을 하게 됐었어요. 질감을 이야기할 수 있는 구성에 대해서 수업을 했던 결과물인 거고요. 그게 시험장에서 어떠한 절차 기억적으로 남아서 자연스럽게 쓸 수 있게 되었다 라고 볼 수가 있는 거예요. 수원대 합격작도 이제 기억을 해보면 수원대에서 호치케스라는 좀 기다란 육명체에 닮은 사물이 나왔었고요. 호치케스는 무언가 이렇게 작동 원리적으로 보면 움직임이 있고 운동감이 있는 그런 물체가 되는데 그 전에 그렸던 기차와 좀 형태적인 길이감이 비슷한 물체로서 그 다음에 어떤 운동성을 가지고 있는 물체로서 유사한 특성이 있었다고 보여져요. 네, 그래서 그 기억을 또 살려서 기차를 그려봤던 경험을 토대로 호치케스로 전환을 해서 그림을 그렸던 거고요. 그 구성이 가지고 있는 어떤 언어적인 부분을 이해를 하고 소재를 바꿀 수 있었다라고 생각이 들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런 구성에 대한 이해는 이제 저희가 그림을 여러 가지 방면으로 확장시키다 보면 셀 수 없이 많은 방향들이 있지만 그러한 유형의 것들이 나오는 뭐 건국대라든지 서울여대라든지 이런 학교들에 있어서는 상당히 많은 취약점을 가질 수 있을 거고요. 그래서 그러한 연습이 안 되어 있다라고 한다면 어떠한 그냥 운에 기대서 나한테 맞는 소재가 나오길 바라면서 학교에 가기보다는 그런 것들을 대비한 구성을 추가적으로 연습을 하거나 아니면 시기적으로 얼마 남아있지 않은 상태이기 때문에 그런 학교들을 피하는 것이 나을 수도 있어요. 네, 그래서 그런 구성에 대한 이해를 보다 하려고 노력하는 자세들이 많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세 번째로는요, 단점에 대한 관리라고 좀 이야기를 드리고 싶은데요.
장점에 대한 활용이 그 다음 얘기이고 단점에 대한 관리를 좀 우선적으로 넣었어요. 네, 단점에 대한 관리는 이제 학생들이 지속적으로 그림을 그리면서 나타나는 어떤 상태, 현상 등으로 좀 이야기를 할 수가 있는데요. 그런 단점들은 보편적으로 어떤 습관들에서 형성이 되는 것들이 많기 때문에 그러한 습관들을 고칠 수 있게끔 좀 유도를 하는 게 되게 중요하다라고 생각이 돼요. 근데 이제 준영이도 그러한 단점이 없었던 건 아니고요. 굉장히 치명적인 단점들이 몇 가지가 있었어요. 준영이가 갖고 있는 단점들은 이제 사진으로도 제가 확대를 해서 보여드릴 텐데, 그런 단점들이 나타나는 게 보통 경계 처리, 경계에 어떤 깔끔하지 못한 것들, 긴 직선을 그리거나 곡선을 그리는 데 있어서 좀 불확실함, 어떤 그 흔들림, 이런 것들이 좀 단점으로 많이 나타나는 학생이었어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굉장히 많이 지도를 했는데, 이 친구가 그러한 단점을 가지게 된 부분에 대해서는 신체 조건이 좀 있어요. 네, 지금 공익 판정을 받아서 이제 대학 진학 후에 공익으로 이제 공익요원 근무를 하게 될 예정인데, 허리 측만증이 너무 심해서 장시간 서 있는 것도 힘들고, 그 다음에 구부정한 자세로 그림을 그리는 것도 굉장히 불리한 친구였어요. 길게 직선을 그어야 할 때는 50cm가량 이상의 선을 그어야 되는 상황들이 있습니다. 네, 근데 그런 것들을 앉아서밖에 할 수 없는 상태였고요. 그리고 어떠한 정교함을 다루기 위해서는 정말 책상에 코를 박는다 그러죠. 그런 어떠한 가까운 스탠스를 유지를 하면서 그림을 그려야 하는데 그런 것이 불가능했어요. 어떤 학생들이 가지고 있는 단점들은 꼭 준영이와 같은 그런 단점들만 가지고 있는 게 아니라 여러 방면에서 나타나게 되는데, 시험장에서 드러날 어떠한 좀 감점 요소가 될 수 있는 그런 단점들을 얼마만큼 가릴 수 있느냐. 네, 이게 아까 얘기 드린 대로 준영이는 이게 단순히 직선을 연습한다, 어떠한 경계에 대한 부분을 연습한다라고 해결될 수 있는 부분이 아니었기 때문에 다른 방안을 제시해서 했던 거고요. 삼수 때는 사실상 거의 서서 할 수 없는 상태였기 때문에 이제 그런 것들을 많이 들여다보고 이해하려고 저도 많이 노력을 했던 것 같고요. 이제 다른 지도하고 있는 학생들에게도 이제 그런 부분들을 많이 경각심을 주고 연습을 시키는 중이에요. 방향을 다채롭게 그리기보다는 자기한테 유리한 방향을 선택해서 그런 것들을 반복 숙달하라, 이런 것들이 이제 좀 어떠한 매뉴얼이 될 수가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그림이 굉장히 거칠고 지저분하게 그려지는 학생들이 있어요. 네, 이 친구들은 팔의 어떤 움직임, 운동들이 일정하지 않고 좀 흐트러짐이 많은 경우들이 있어요. 그래서 이런 친구들 같은 경우에는 자세를 고정하고 반복적으로 똑같은 손의 움직임을 가질 수 있도록 연습해라, 이런 이야기를 많이 하고 있고요. 어찌됐든 이런 시험을 앞서서 무언가 준비하는 단계에서 장점을 우선 생각하기보다는 드러날 수 있는 단점들을 관리해줘라. 네, 이게 세 번째 내용이 될 것 같습니다. 약간 일본말인데 써도 될까요? 그런 것도 유튜브에 괜찮아요? 갑자기 그 옛날 사람 같잖아요. 알겠습니다. 스테이지 플러라고 써본 적이 없어. 말은 쓴 적은 없어요.